번째 사연은 합의 이혼을 앞두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최선인 거야? 무슨 얘기야? 안 맞는 부분은 맞춰가 보면 되잖아. 아이고. 그 말만 믿고 내가 3년 동안 기다렸어. 매일같이 술자리에 연락도 없이 외박하고. 나는 더 그건 이상 안 봐줄 되지. 수가 없어. 앞으로는 내가 진짜 잘할게. 깔끔하게 합의해준다고 할 땐 언제고. 빨리 도장 찍어.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이혼 사유를 만들어 온 건 남편 쪽이었는데요. 후회해도 이름도 이미 늦은 지겨우시네. 시기 결국 두 사람은 남이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흐르고 갑자기 걸려온 전화의 발신인은 전 남편이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 잘 지냈어? 여보? 내가 왜 네 여본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너 김치 다 떨어졌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갖다 주라고 하셔서. 마지막 김치. 우리 이혼한 마당에 내가 그 김치를 왜 받아 먹니? 우리 엄만 너 정말 예뻐했잖아. 이미 하신 건데 마지막으로 받아주라. 어이가 없는 전 남편의 전화. 하지만 사이가 좋았던 시부모님 얘기에 마음이 약해진 고만혜 씨는 결국 집 앞에서 남편을 만났는데요. 더 예뻐졌네. 야 이거 내가 이거 뭐야? 이게 속 안 썩여서 그런 거. 플러팅인가? 됐어. 나 진짜 어머니 때문에 나온 거야. 차 한 잔이라도 할래? 미련 우리 뚝뚝이네요. 이제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그래 참 지금 빠질 사이가 나 아니잖아. 갈게. 김치를 조금만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의 만남 이후 계속해서 오는 연락. 여기 걸으니까 저녁 먹고 매일 산책하던 때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 왜 그러는 거야? 이혼하기 문자에 전에 온 잘할 사진을 것이지. 보고 놀란 그녀는 베란다로 급히 나가보는데요. 베란다 아래로 밑에 보는 있어. 것은 어. 다름 아닌 전 남편 지겨운 씨였는데요. 지겨워. 기다렸다는 듯 손까지 흔들어 보이는 그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난 고만혜 씨. 그만 좀 뭐야? 해라 진짜. 우리 그만 보기로 했잖아. 우리 이혼했다고. 그래. 나 너 기다릴 거야. 네가 내 진심 알아줄 때까지 노력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혼을 그 다음 날 하는 게 출근길에 신기하네요. 발견한 무언가. 이또 뭐야? 뭐 있어? 아, 이게 뭐야? 너 아침 잘 안 챙겨 먹잖아. 꼭 챙겨 먹어. 매일 아침 너무 그녀의 부담스럽다. 식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아침 먹었는데. 늦은 시간까지도 일방적으로 보내오는 메시지까지. 오늘 차단해야지. 그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기로 한 고만혜 씨. 여보세요. 너 미쳤어? 그래. 답장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연락해? 말했잖아. 나 답장 안 받아. 네 곁에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해서. 아이고. 너 이거 스토킹이야. 그렇지. 뭐? 내가 너한테 겁을 주기로 했어? 해코지하기로 했어. 겁 줬어요. 이게 스토킹이면 어. 짝사랑하는 사람 다 스토킹이냐? 내가 그럴 수 찾아오지 말라고 싫다고 했잖아.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선의와 연락, 과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두 번째는요. 전 남편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이혼한 아내를 스토킹하는 사연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배우자 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변호사님? 네, 현실에서도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스토킹 범죄가 가장 흔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토킹 사건 중 64%가 전 현 연인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스토킹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40대 비율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30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스토킹 피해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만약에 화면 속의 가해자처럼 진짜 내가 좋아해서 챙겨준 거라면 어떡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 공간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연 속 남편은 반복적인 연락, 집 앞에서 기다리기 등을 모두 했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호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스토킹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토킹은 초기에 끊지 않으면 접근이 점점 대담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따라서 정식 고소 전이라도 강력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현재 당신의 행위는 무엇무엇에 해당한다. 계속하면 고소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면 대부분 행위를 중단할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명의로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면 가해자가 겁을 먹고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용 증명 경고 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접근 금지 경고를 내릴 수 있는데 그 경고장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경고를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긴급 응급 조치를 신청하거나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증거 확보인데요. 문자,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을 꾸준히 모아서 제출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겪은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스토킹 정도에 따라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스토킹 범죄의 대상이 됐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정보에 대해 알려주신 정태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